형들,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의 이동이 벌어지고 있어. 한 나라에서 1년에 480조 원이 빠져나가고 있거든. 그 나라는 중국이야. 근데 이게 왜 우리 얘기냐고? 오늘 그거 완전히 풀어줄게. 형들 주변에 전세 사기, 미분양, 금리 얘기 많이 들리지? 다 따로따로인 것 같아도 사실 하나로 연결돼 있어. 그 연결고리 중심에 중국이 있어. 오늘 딱 세 파트야. 원인, 리스크, 그리고 기회. 먼저 중국 돈이 왜 탈출하는지부터 알아야 해. 중국은 지금 불놀이 중이야. 불씨 첫 번째, 부동산 붕괴. 중국 부동산이 터지면서 LGFV, 지방정부 유령 회사들 빚이 눈덩이처럼 쌓였어. 토지 팔아서 갚아야 하는데 집이 안 팔리니까 재정이 완전히 말라버린 거야. 2021년에 중국 신규 주택 판매액이 18.2조 위안이었어. 우리 돈으로 약 3,400조 원. 근데 2025년엔 8.4조 위안. 4년 만에 딱 반토막 났어. 마이너스 56%. 집값도 마찬가지야. 2021년 정점 대비 지금 집값이 약 20% 빠졌어. 베이징, 광저우, 선전 다 마이너스 3% 이상. 4년 만에 자산의 5분의 1이 공중분해된 거야. 집이 안 팔리니까 개발업체가 땅 안 사고 지방정부 재정이 마르는 거야. 이 연결고리가 핵심이야. 지방정부가 직접 빚을 못 지니까 유령 회사를 만든 거야. 그 회사 이름으로 채권 발행하고 돈 빌려서 인프라 짓는 거지. 근데 갚을 돈이 토지 수입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 돈이 말랐잖아. 숫자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2022년 기준 LGFV 부채만 58조 6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경 550조 원. 중국 GDP의 48%야. 숨겨진 부채까지 포함하면 GDP의 75%에서 91%. 일부 추산으론 2024년 기준 총 LGFV 부채가 9조 2천억 달러. 우리 돈 약 12,000조 원. 이 빚의 이자만 매년 520조에서 630조 원이야. 갚을 토지 수입은 줄고 이자는 그대로야. 이게 카드 돌려막기가 한계에 온 거야. 불씨 두 번째, 디플레이션. 물가가 안 올라. 좋은 거 아니냐고? 아니야. 인플레이션보다 더 심각해. 기업 이익 줄고 월급 줄고 소비 더 줄어. 악순환이야.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도 팔 데가 없어. 2025년 11월 소매 판매 증가율 1.3%. 광분제, 블랙프라이데이 11배 규모 쇼핑 축제가 포함된 달인데도 1.3%야. 팬데믹 시기 제외하면 사실상 최저 수준이야. 421 구조 알아? 할아버지 할머니 넷, 부모 둘, 나 하나. 이 피라미드 맨 밑에서 7명 먹여 살려야 하는 구조야. 근데 취업도 안 되고 집값은 떨어지고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 누워버리는 거야. 이게 소비 심리를 통째로 갉아먹고 있어. 불씨 세 번째, 지정학 압력. 30% 미중 무역 역사상 높은 수치의 관세 유지하고, 애플은 이미 인도에서 아이폰 만들고 삼성은 베트남의 최대 생산 거점 뒀고 유럽 기업들도 중국 단일 의존 끊고 있어. 이게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야. 중국 한 곳에 다 몰빵하지 말고 한 군데 더 만들자는 거. 이게 지금 베트남을 지나 인도로 빠르게 이동 중이야. 중국 안에서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부자들도 자산 들고 해외로 도망가는 거야. 중국 부유층, 이른바 런런족들이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로 자산 이전 중이야.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반부패 캠페인. 시진핑이 부패 철격 명목으로 기업인 고위직 잡고 있잖아. 내 돈이 언제 국가에 몰수될지 모르는 거야. 두 번째, 자산 보호. 위안화 약세 지속되면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화 자산, 해외 부동산으로 미리 옮기는 거야. 세 번째, 자녀 교육. 애들 해외 유학 보내고 아예 이민 준비하는 케이스도 급증 중이야. 돈이 빠져나가면 중국 안에 뭐가 남냐? 세 개의 폭탄이 남아. 폭탄 하나, 금융 시스템. 은행 부실 채권 사이고 기업 채권 롤오버 막히는 사례 늘고 있어. 카드 돌려막기 하는 회사가 시스템 안에 가득 찬 거야. 폭탄 둘, 위안화 약세 악순환. 자본이 빠지면 위안화가 약해져. 위안화 약해지면 또 자본이 더 빠져나가. 이게 서로 먹는 구조야. 멈추기가 굉장히 어려워. 폭탄 셋, 성장 목표 달성 불투명. 2026년 GDP 목표 4.5%인데 무역전쟁에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 이것도 빠듯해. 지금 중국 경제는 물이 새는 수조야. 물고기들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어. 수조 안에 남은 물고기들 갈수록 숨이 막히는 거지. 근데 형들, 빠져나간 돈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야. 부동산이랑 예금에 묶였던 돈이 주식 채권으로 이동 중이야. 보험사들이 주식 보유를 1조에서 1.5조 위안까지 늘리기로 했어.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예금 깨서 증시로 들어오고 있어.
외부로는 2026년 3월 기준 해외 주식 채권 투자에 540조 원 투입, 역대 최대야. 그 돈이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으로 흘러오고 있어. 그래서 형들한테 직접 연결되는 게 뭐냐? 한국 수출에서 중국 비중은 2025년 기준 중국 수출 비중 약 20%, 한국 수출의 5분의 1이 중국으로 가고 있어. 근데 대기업은 이미 베트남, 인도, 미국으로 분산했어. 삼성, 현대, LG 이미 탈중국 공급망 구축 중이야. 근데 중소기업은 달라.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 의존도가 오히려 58%에서 64%로 올랐어. 대기업은 발 뺄 돈이 있으니까 나갔는데 중소기업은 돈이 없어서 그대로 중국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중국 소비 위축되면 주문이 준다. 주문이 줄면 국내 중소기업 매출이 준다. 매출 줄면 채용 줄고 월급 줄거나 구조조정 올 수 있어. 두 번째, 중국인 관광객 비율 감소. 2024년 한국 방문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28.1%, 압도적 1위야. 근데 중국인 관광객이 2019년 대비 아직도 완전히 안 돌아왔어. 2019년엔 아시아 전체 중국인 방문객이 4,604만 명이었는데 2024년엔 2,583만 명, 4년 만에 36.4% 감소야. 왜 안 오냐? 부동산 터지고 자산 가치 날아가니까 해외여행 지갑 닫은 거야. 씀씀이도 줄었어. 명동, 제주, 부산, 해운대 중국인 손님이 줄어든 거 형들 느끼잖아. 그 자리 채울 관광객이 당장 없어. 이게 골목 상권, 면세점, 여행사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세 번째, 아이러니 상황이야. 중국이 경기 침체라서 수출로 돌파구를 찾거든.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공장 풀가동해서 싸게 해외로 덤핑하는 거야. 결과가 어떠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들어봤지? 한국 시장에 초저가 중국 제품이 쏟아지고 있어. 중소 제조업체 입장에서 보면 중국산이 같은 물건을 절반 가격에 팔고 있어. 경쟁이 안 돼. 국내 제조 중소기업이 죽어나가는 거야. 소비자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싸서 좋아 보여. 근데 그게 국내 일자리 줄이는 구조야. 싸게 사는 대신 내 직장이 흔들리는 아이러니야. 네 번째, 금리. 한국은행 손발이 묶이고 있어. 이건 조금 더 구조적인 얘기야. 중국 경기 침체, 글로벌 수요 감소, 한국 수출 타격, 경기 둔화. 이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야 해. 근데 동시에 원화 약세가 진행 중이잖아. 금리 내리면 원화가 더 약해져. 달러 기준 물가가 올라. 수입 물가 올라가면 밥값, 기름값, 공과금 다 올라. 그러니까 금리를 쉽게 못 내려. 경기는 살려야 하는데 물가는 잡아야 해. 이게 딜레마야. 형들이 대출 이자 빨리 내려가길 기다리는데 그게 쉽지 않은 진짜 이유가 여기 있어. 정리할게.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야. 원인은 부동산 붕괴, 디플레이션, 지정학이고 리스크는 금융 시스템, 위안화 약세, 성장 둔화가 있어. 우리는 머니 무브, 흐름 읽는 사람만 이기는 구조야. 현재 중국 가계 예금은 주식, 즉 증시로, 중국 자본은 한국 국채 직접 투자로, 외국인은 홍콩 통해 중국 재진입. 이 세 흐름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면 다음 자산시장의 주인공이 어딘지 보여. 형들, 이거 그냥 중국 얘기 아니야. 우리 지갑 얘기야. 오늘 공부한 내용 그냥 지나치지 마.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꼭 눌러주고 댓글로 우리 소통도 하자. 이게 골디니가 채널 유지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돼. 우리 행복하자.